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TV가 없는 집도 많아요. 꼭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PC 등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이에요. 해외 어디를 가도 이 정도로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TV 다시 보기를 쉽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엔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트위치, 카카오 TV, 라디오는 스푼이 있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인스타그램까지, SNS도 요새는 방송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 시작하는 플랫폼까지 하면은 셀 수가 없죠. 해외는요, 아직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유튜브 같은 형식의 많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방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2009년쯤부터인데요. 처음엔 단순한 내 컴퓨터 화면의 송출 수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장비가 도입되면서 방송 진행자 간의 콘텐츠 경쟁이 생겼고, 지금은 공중파나 지상파 TV 수준의 재미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인터넷 방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도 직접 채널을 만들어 자신만의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TV처럼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면 후원 시스템으로 방송을 응원해 줄 수도 있죠. 사이트마다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 기능도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방송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죠. 이게 인터넷 방송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이런데, 미스터리 사건을 진행하려면은 단점을 좀 봐야겠죠. 인터넷 방송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관련 분야에서 범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올렸다가 보복당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 정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최근엔 이 방송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여성이 꾸준히 방송을 통해 자신을 도와달라며 신호를 보내고 있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게 우선일 텐데요. 왜 이 사람은 하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익명 사이트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건 레딧이나 포첸, 일본은 투채널이 있고요. 한국에는 스레딧 같은 곳이 떠오릅니다. 얘기할 곳은 포첸이에요. 2008년에 어떤 게시물 하나가 올라옵니다. 너무 특이한 내용이라서 금방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어느 30, 40대로 보이는 아시안 여성이 올린 웹캠 영상이 공유됐던 건데요. 사람들은 이 영상에서 굉장히 기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과 큰 종이에 알 수 없는 언어로 글이 쓰여 있고 10시간 넘도록 꼼짝없이 의자에만 앉아있는 영상이었죠. 누구라도 무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마네킹을 사용했거나 앉은 채로 사망한 여성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영상에 흥미를 느낀 사람이 이 출처를 찾아봤더니 이 여성은 사망한 게 아니라 의자 위에서 자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 여성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해봤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왜 이 사람이 웹캠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내보내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성의 정체는 바로 한국인이었고,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P, 알파벳 P라고 불리는 부패한 경찰이 갑자기 자기 발목에 베리칩이라는 장치를 심고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던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이 여성의 이름까지 알아내는 건 실패했죠. 그래서 이 포첸 사이트의 사람들은 이 여성에게 칩첸이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칩첸은 이 여성이 포첸 사이트에서 처음 거론됐고, 여성의 주장대로 발목에 베리칩, 칩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따서 지어진 이름인 것 같아요. 이 기괴한 영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미국을 넘어 여러 나라와 여성이 사는 우리 한국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리칩녀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음모론이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칩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송은 어디서 송출되며 또 다른 활동을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미 2007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왔고요. 아프리카 TV나 해외 웹캠 생중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화면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칩첸은 왜 10시간이 넘도록 알 수 없는 문장들을 적어놓고 정상처럼 보이지 않는 생활을 공개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냐는 겁니다. 앞에서 짧게 소개했지만 칩첸은 평범하게 살아오던 중 1999년에 우연히 P라고 부르는 부패 경찰의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자신의 발목에 베리칩을 심었고 24시간 내내 모든 사생활을 감시하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공유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칩첸과 이 부패 경찰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부패 경찰 P라고만 부를게요. 칩첸에게 심은 베리칩은 P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자재로 잠을 재우거나 깨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칩첸의 주장인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생활을 모두 감시받아야 하는 사실을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기관에 신고하고도 싶었지만 P가 가진 넓은 인맥 때문에 모든 방법이 막혔고 어쩔 수 없이 감시받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상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웹캠을 통해 사생활 생중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아주 사소한 무엇이라도 얻어낼 게 있을 때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P라는 경찰은 무엇을 위해 이 여성을 감시하고 있냐는 거죠. 이걸 물어보면요, 칩첸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많아서 자기가 이 돈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P가 이 돈을 노린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뺏을 때까지 자기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대답하죠. 이 주장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칩첸의 방송을 보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정말 P가 조종이라도 하듯이 잠든 모습 말고는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도 잰 것처럼 일정하게 잠을 자고요.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신이 그동안 P에게 당해온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들을 적어 놓는데 이게 또 제대로 된 문장들이 아닙니다. P가 어떤 사람인지도 적어 놓는데요. 그 순간에도 P에게 신체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죠. 칩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24시간 내내 감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칩첸은 이런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과 몸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카메라 외에도 집안 곳곳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요. 가끔씩 집안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쓰레기를 쌓아놨죠. 이거는 자기가 자고 있을 때를 노려 P가 재산을 훔치고 달아날까봐 현관문을 막아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이 그대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나가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고 도와주려는 시도도 해봤어요. 계속해서 아프리카 TV와 카카오 TV, 유튜브 등 여러 영상 플랫폼에 P가 받는 부당함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칩첸은 P가 저지르고 있는 부패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준다면 사례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고요. 그 사람의 비리까지 직접 밝혀줄 경우 10억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9월 24일부터 칩첸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엔 카카오 TV에서도 송출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인터넷 방송에서 사라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그러더니 한동안 쓰지 않던 네이버 블로그에 등장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기처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네이버 블로그는요, SNS가 발달하면서 잘 쓰지 않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어려웠는지
다시 유튜브로 옮겨서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려서 근황도 알려왔어요. 여기까지가 칩첸의 주장과 현재까지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따져봐야겠죠. 칩첸은 정말 피라는 부패 경찰에게 조종당해 살고 있으며 실제로 재산을 위협받고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칩첸은 1999년부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가로채려는 피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으며 발목엔 베리칩이라는 인식 및 추적 장치가 심어져 감시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국내 인터넷 방송과 해외 웹캠 사이트를 이용해 계속 자신을 송출해오고 있었어요. 이 여성의 주장대로 피는 실제 존재하는 부패하고 나쁜 경찰이며 자신의 재산을 노려 감시하고 있는 게 맞냐는 건데요. 당사자나 범죄 심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칩첸의 주장을 계속 지켜봐온 사람들은 이 말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에겐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칩첸에게서 여러 모순이 보이자 사람들은 관심을 줄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칩첸도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블로그나 방송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칩첸의 망상에서 나온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범죄자를 예의주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칩첸은 범죄자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경찰의 의무에는. 그러면 피는 왜 이 사람을 감시하냐는 겁니다. 간단하죠. 칩첸이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경찰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24시간 내내 범죄자도 아닌 일반 시민을 계속 감시해온다는 건 불법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굳이 상용화되지도 않은 베리칩이 아니라도 감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도청기를 심는다든지 이 부패 경찰이 이 집에 몰래 감시 카메라를 단다든지 핸드폰 GPS 추적도 할 수 있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군다나 이 칩첸은요, 스스로 자기가 방송을 통해 자신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방송에 와서 지켜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칩첸은 피가 자신의 집을 급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관문을 쓰레기로 막아놨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음식이나 생필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집안에서 생산되고 자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언젠가는 밖에 나가 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시받는 칩첸 입장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면요, 칩첸은 이렇게 대답하죠. 피가 이 정도의 사소한 행동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피가 베리칩을 원격 조종해 신체 내부를 공격하고 아픈 상태로 만들거나 잠든 사이 갑자기 집을 급습했다고만 적어둬요.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처음엔 집에 들어올까봐 막아놨다고 했는데 이제는 급습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뒀다면서 그럼 피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어봐야겠죠. 이런 모순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칩첸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당시에 자기를 보러 오는 시청자가 있으면 질문은 강퇴라는 공지를 걸어놔요.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그 피랑 한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칩첸은 자기가 위험하니 도와달라고는 말하지만 어떤 게 위험한지는 보여주지 않고요. 증명 과정 없이 자기 주장만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증명을 원하면 대화는 차단됩니다. 자, 다음은 방 안에 써둔 그 이상한 문장들인데요. 자세히 보면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문장 구사력이 형편없어요. 올바른 나열을 하지 못하고 일정 단어를 반복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칩첸은 방송이나 블로그에 피가 한 행동들을 알리면서 간략한 일기나 문장 형식으로 많이 적어왔어요. 이때 이 빨간 네모친 곤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곤조의 뜻은요,
일본어인 곤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근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아니면 이 사람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 성향 같은 어감이에요. 표준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곤조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쓸데없이 고집 부린다는 느낌의 은어인데요. 그런데 칩체는 이러한 의미와 상관없이 곤조라는 단어를 매 문장마다 남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피가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무엇을 곤조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공조라는 뜻을 잘못 표현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는데 읽어보니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줄 때 말하는 대명사들 있잖아요. 거시기 같은 의미로 이렇게 곤조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칩체는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걸 알면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한 문장력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설명할 수 없는 공백 부분을 곤조를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다음은 칩첸의 주장 중 핵심 내용인 베리칩인데요. 피가 베리칩을 칩첸의 발목에 심어 24시간 내내 감시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겁니다. 베리칩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건 소개할 때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원래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인식표로 사용되던 칩이에요. 최근 인간에게도 심어지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죠. 베리칩은 2010년 3월부터 미국에서 국민의 건강보험 관리와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식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였습니다. 쌀알 크기 정도의 생체 칩이에요. 주사기를 통해 보통 팔에 주입합니다. 제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몸속에 남아있어요. 베리칩은 사용 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유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고유 정보나 DNA, 진료 기록, 금융 거래 정보들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든지 별도의 절차 없이 신분 인증이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베리칩에 GPS가 있다는 거죠. 위치 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굉장히 그때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칩체는 이런 부작용을 악용해서 피가 자신에게 베리칩을 강제 주입했고 감시와 마인드 컨트롤을 해왔다는 겁니다. 베리칩의 기능에 의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정보를 담아두는 인식표 개념이고요. 남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까지 조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쓰이기 전에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인식표로 쓰이던 건데 주인이 동물을 조종했다는 경우는 한 번도 보고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베리칩에 대한 음모론자들은 동물에게 사용될 그 당시 베리칩 기능에는 없었고 인간에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는 거죠. 요즘의 베리칩은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자, 그러자니 칩체는 1999년부터 당해왔다는 거죠. 1999년에 두뇌를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이 개발됐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뭐 반박 자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는 망상이고요. 우리 두뇌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었던 거라면 진작 다른 데서 먼저 쓰였을 거고요. 군사 목적으로 이미 등장했겠죠. 뇌를 조종하는 기술이 있다면 경찰인 피는 차라리 범죄자들 자백에 이걸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훨씬 실적 올리기 빠를 겁니다. 칩첸에게는 냉정한 이야기겠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못할 게 없죠.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즘은 인터넷 접수로도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병원에도 연락해서 제거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간단히 끝나는 일이에요. 뭐 제거 비용이 비싸서 수술을 못 받은 거라면서 칩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니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경우 10억을 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제거를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수술 비용 때문에 칩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베리칩이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식 비용이 비싸요. 경찰이 베리칩을 사적인 이유로 사용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걸리기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밝혀오고 있는데도 이 말이 사실이면 누구라도 나서서 피를 잡았겠죠. 칩체는 왜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하냐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라고 대답하면은 이건 너무 자기만 속 편한 반박입니다. 방송 킬 정신 있는 시간에 경찰 신고 한번 하면 돼요. 그럼 왜 하지 않느냐? 자기가 하는 말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칩첸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연락수단이 없으니 그나마 가능한 이메일로 연락을 했었지만 칩첸은 전부 무시하거나 피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칩첸의 진상을 밝히려는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 방송까지 찾아와서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바로 강제 퇴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바라지만 정작 그 관심을 주면 칩첸은 바로 거부 반응을 드러내요. 그러면 칩첸이 원하는 건 대체 뭐길래 이런 주장과 행동을 해오냐는 겁니다. 저는 사건을 소개만 하는 사람이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 정도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대신해서 정보들을 모아온 겁니다. 칩첸에겐 조현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라고 해도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지금 한정돼 있고 이 사건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름의 주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칩첸의 행동이나 언어 사용 방식들을 봤을 때 조현병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증상이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습니다. 뇌 기능의 이상으로 인간의 사고나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에 좋지 않은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말하는데요. 조현병으로 생기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건 환청이나 헛것을 보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현실과 거리가 먼 생각, 망상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조현병 환자가 있었어요. 생방송 뉴스 도중에 스튜디오에 난입한 겁니다. 자기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한 사람이었죠.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주로 자기가 국가기관이나 누군가에게 도청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칩첸도 자신이 부패한 경찰 P에게 20년 넘게 스토킹당하고 있으며 부당한 감시와 신체 훼손을 당했다는 주장도 조현병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조현병 환자들은 비논리적인 순서로 생각이 연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관성도 없어요, 여기에. 칩첸이 방송에서 보여준 행동 중 10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만 앉아있거나 큰 종이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적어서 보여주는 것도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죠. 일반인이 보기엔 알 수 없는 행동이지만 이 환자인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칩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환자들은요,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완치는 아니더라도 몇 번 병원 가서 약물 복용받으면은 생각보다 빨리 증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칩첸은 조현병 증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사실 칩첸이 계속 주장하는 대로 어느 경찰이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10년 넘게 계속해서 방송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경찰이 놔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받았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치료 중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칩첸의 블로그는 2020년 6월 8일 이후로 더 이상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칩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망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빨리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또 자기 스스로 치료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자신이 경찰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며 생방송을 진행하던 칩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